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너가 최고야,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배고파하고 있는 건 남편들이에요. 저가 이제 권하는 방법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의 자녀가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고요. 또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 윤홍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공부 중독에 관한 글을 좀 네. 보게 되었는데 되게 네.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네. 저희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요.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공부 중독에 강요된다. 어릴 때 공부 중독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불행한 시간을 갖는다. 공부 중독에 걸린 아이가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중독이라고 하면은 다들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아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공부에 중독되길 바라죠. 처음에는 필요해서 하고 뭐 재밌어서 하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길 바라죠. 그래서 성적이 나빠도 그냥 하고 좋아도 그냥 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그게 일로 넘어가가지고 또 일도 그냥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도 편하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됐다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때 바닥을 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별로구나.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탁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중독, 일 중독에 걸렸던 분들도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건강해져서 그 중독에서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이제 문제가 막 생기게 되고 아니 어저께까지 멀쩡하게 일 잘하던 당신이 왜 이래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행복을 추구할래요. 이제 내 꿈을 찾을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놀래고 아니야 다시 공부 중독으로 가. 그 길로 가. 이런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공부 중독에 걸려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나쁘고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사냐. 또 그것도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공부와 관련된 해결책을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현실 감각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하죠. 그래 그게 사실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빨리 그 바닥을 치고 현타를 느껴서 건강을 추구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현실 감각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역설적이기도 하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공부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합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계속 그냥 꾹 참고 하면 합시다. 이럴 수만도 없는 문제라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16년 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자존감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아이의 일생에서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걸까요?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감이 낮은 게 오히려 좀 장점으로 인식되기도 해요. 자기 의견이 있어도 이거를 강하게 주장을 못 하거든요. 나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과 어떤 갈등이 있어도 부모님 말이 맞겠지 생각을 하고 수능을 잘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착한 아이 역할을 많이 하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순하고 말썽 일으키지 않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존감이 낮았으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양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양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만성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또 부모님한테 하면은 또 부모님이 속상할까봐 그거 불안한 거를 또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고 억압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낮지만 캐치가 잘 안 되고 본인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부모님도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냥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제 빠르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치고 올라오거나 요즘은 특히 이제 대학 가서 20대 초중반 사이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다. 뭔가 인생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가 좀 불편한데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다 해서 병원을 찾아오셔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잠재적으로 자존감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잘 살고 있어. 갈등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게 다르다. 갈등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막 투쟁하고 있어.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이거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하고 있고, 부모님은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갈등하고 있어. 그러면은 평범한 거예요. 그 정도는. 네, 그 평범한 거예요. 네. 평범한 거고, 그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거기서 좀 이렇게 타협을 해요. 왜 자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걸 좀 제가 양보를 할 테니 요거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이때까지는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좀 해주세요. 합시다. 이게 이제 서로가 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도 자녀도 자존감이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무스하게 안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생겼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그냥 안 하기로 포기를 해버리거나, 그러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든 자녀분이든 한쪽에서 뭔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분들이 너무 수능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거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일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투쟁하고, 자기의 의견을 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그게 좀 오히려 건강한 거고, 가정에서는 그런 갈등 상황이 누군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타협해 나가고 수용해 나가는가를 학습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그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안 일어나고 있어.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없어요. 우리 애는 참 착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참 진정시켜주고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좀 걱정스러워요. 특히 우리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친구처럼 지내요. 제가 힘든 거 다 얘기하면요, 우리 애들은 다 들어줘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신과 의사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존감을 좀 챙겨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탄탄하게 좀 자존감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너가 최고야. 똑똑하다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관용. 그래서 못해도 돼. 꼴찌해도 돼. 지금 이거 너가 최고, 괜찮아.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세대에선 하죠. 맞아요. 우리가 들은 칭찬은 그게 최고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행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너가 최고야.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는
배우자끼리 하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배고파하고 있는 건 남편들이에요. 엉뚱한 방향에다가 제가 계속 저도 그 지나간 유행어를 보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끼리는 그게 되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아껴두셨다가 배우자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그 엄마 관점이지. 그 아빠 생각일 뿐이지.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 이렇게 다 이제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이상만 돼도 현실 감각이 생기고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권하는 방법은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 사람인가, 자존감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감이거든요.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존감의 어떤 감정적 측면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어느 정도 자녀분들한테 내어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딱 꺼내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다음에 그럼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럼 학교 가기 싫으면 못 가게 아이들은 사회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꼴찌해도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서 현실적으로는 좀 사소한 것들 있죠. 자녀가 결정해도 되는 것들 그런 거는 좀 결정하게 해주는 게 자녀한테는 좀 자기 조절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 선물을 살 때 이때 이제 사실 되게 갈등이거든요. 저거 안 골랐으면 좋겠고 또 지능도 개발될 것 같고 애가 성숙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애는 A를 원하지만 B를 골라주고 싶거든요. 그 마음을 좀 참아야 돼요. 이거를 또 A라는 장난감을 고른다고 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지 어차피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데 메뉴를 뭘로 정할까? 뭐 사실 뻔하잖아요. 뭐 스파게티 아니면은 돈가스인데 피자인데 소화도 잘 되고 그런 단백질 들어간 거를 먹이고 싶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많은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결정하시고 아이한테 맡겨주는 게 없으니까 당장은 부모님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비효율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우리 자녀들은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만약에 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갔는데 별로였어. 그때 거 봐라. 엄마가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순간 또 자존감이 또 무너지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해봤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한마디로서 그게 이제 좀 자존감의 갈림길에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면 이 아이도 느낌을 아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해야겠다 스스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이 안 좋았어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또 다음 선택지를 주고 다음 선택지를 주다 보면 아이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자기 조절감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점점 그 실패나 반복을 통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자기 효능감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존감 애들 키워줄 때 유의할 점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덧붙여서 더 유의할 점들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자녀와 자꾸 친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자녀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형제 관계가 많지 않으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또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자녀분들하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관계가 돼버리면 그냥 자꾸 싸우게 된다. 근데 이게 싸우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친구 같은 부모를 추구하셨다면 좀 목표를 바꾸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의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공공연히 얘기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애는 사회성이 부족해요. 뭐 이런 말. 네. 우리 애는 좀 산만한 편이에요. 우리 애는 끈기가 부족해요. 라는 말을 대놓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솔직하신 걸 아마 미덕으로 생각을 하셨거나 평상시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앞에서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약점에 대해서 대놓고 생각을 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상당히 창피하거든요. 특히 자녀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둘 중 하나예요. 반감이 생깁니다. 나 아닌데, 나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닌데 엄마가 잘못 알고 있어라고 반감이 생기거나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나는 원래 그게 부족해. 난 원래 사회성이 부족해. 난 원래 집중력이 떨어져 하면서 이 단점을 그냥 컴플렉스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스쳐 지나가네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만나면 꼭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시고 계속 이렇게 잘못된 지점들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좀 혼낼 때도 야단칠 때도 좀 공간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신입 직원한테 부하 직원한테 밥 먹다가 거기서 막 야단치진 않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그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족 생활도 사회생활이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이미 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망신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하듯이 뇌를 쓰시면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가족 간에 이런 어떤 관계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존감 상하지 않게. 이 사랑의 개념이 세대별로 달라진다라는 개념을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 시대에는 사랑을 준다라는 거는 결국은 밥을 준다의 개념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밥 먹고 나면 사과 먹을래? 이런 거. 그래서 할머니가 사랑을 주시긴 주셨지만 그 시대에는 밥을 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사랑은 좀 알려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대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저만 보면 그렇게 길잡이를 해주려고 그러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막차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정보를 이제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정보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밥 많이 준다고 정보를 준다고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감정의 시대고 언어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라서 내가 자녀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또 부부간이라도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좌회전을 할지 유턴을 할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언어를 운용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문제다 가족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솔루션은 소통과 관련된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언어는 통하고 어떤 언어는 안 통하고 그게 막 천추의 한이 되는 말도 될 수 있어서 대화나 소통에 대한 책은 좀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한 권 정도는 그렇게 내 인생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거 이제 책을 읽기 전이시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 한 번만 해도 상당히 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쏟았어. 이미 뱉었어. 이미 뱉었어. 그러면은, 멈춰요. 그럼 급브레이크라도 밟아야죠. 수습해야죠. 그렇죠. 근데 수습을 하다가 또 말이 더 많아져요. 결국은 내가 3마디 이상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내 얘기로 다 이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브레이크를 일단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지를 하고 침묵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마디 이상 나만 말하고 있으면
지금도 이거 좀 뭔가 유튜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 브레이크하고 악셀 요 두 개지만 좀 밟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잘 멈추고 잘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만 돼도 네. 그 친구들 또래 관계에서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쵸.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네. 이 아이들을 좀 자기 스스로 좀 토닥거리고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생겨요. 세상의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일단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일단은 여기서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자녀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엄마들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남자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 사실 잘 몰라요. 마치 그 유명한 밈 중에 박명수 씨 혼자 이거 왜 울고 있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남자들은 사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심해서 싸우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무심한 남자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편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런 문제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게 걔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편을 들어주시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게 폭력의 문제라면 폭력의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권을 준다라고 해서 이거 너 어떻게 할래? 이거 어른들이 해결해 줄까 말까? 이걸 선택권을 줘서는 안 돼요. 폭력의 문제는 이게 진짜 폭력이 아닌지도 어른들끼리 모여서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또 사회생활 앞으로도 하는 데 있어서 무한 반복될 거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결혼을 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 편 들어줄 사람 한 명은 있다. 내지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이 상황이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 되게 좋아지고 여유가 좀 생기면 걔도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 사랑을 듬뿍 받으면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을 들어주는 경험을 하면 누군가가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는 경험을 하면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돼서 남을 공감해 줄 수도 있고 남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 보호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도 인식이 되니까 편을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다. 아이 자존감을 챙기는데 네.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자녀가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를 도와주는 지금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녀와 나의 관계로만 보고 있으면 사실 너무 과몰입이 돼서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유를 하는 방법을 저는 권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지구 생활, 서울 생활,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제 인계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신입사원이 잘 커야지 내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막 그만두려고 그러면은 막 마음이 졸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나가면 내가 그 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인계 시작해야 되니까 막 힘들다 그러면은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정도면은 충분해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서 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녀들이 지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물론 야단도 칠 수 있죠. 우리가 선배니까 하나하나 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대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감정에 치우친 반응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과정에 그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래요? 뭘 잘해야 되는지를 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